안녕하세요. 배낭여행자 민입니다. 색다른 여행 방식이라 숙박비 공짜, 성공률 100%의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여행을 다닐 때 숙박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유형으로 호텔이 있고, 호스텔, 에어비앤비,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것들은 공통점들이 다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공짜로 잠을 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텐트 치고 잔다거나 밖에서 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카우치 서핑입니다. 영어로 카우치라는 게 긴 소파를 의미하거든요. 서핑은 이제 뭔가 찾는 거, 우리 인터넷 서핑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소파를 찾는 거, 그런 의미인데, 이 카우치 서핑은 현지인 집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카우치 서핑은 여행자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서퍼들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호스트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호스트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현지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다거나 여행을 못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행 다니는 여행자들을 자신의 공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해서 뭐 음식도 같이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의 다른 문화,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여행기, 그 사람의 여행 계획, 여러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호스트들이 나중에 또 여행을 갈 때는 반대로 서퍼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서퍼들도 나중에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호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순환이죠. 아름다운 순환. 이거를 하는 방법은 어플도 있고 사이트가 있어가지고요. 회원가입을 하고 프로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여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 검색을 하면은 그 호스트들이 쫘라락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얘기하고 싶다거나 문화 교류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사람을 찝어가지고, 나 이날 너네 나라 여행을 가는데 너네 집에서 묵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소통은 영어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어는 세계의 공용어죠. 저도 처음에는 영어가 진짜 안 됐어요. 전형적인 한국인이죠, 진짜 말 그대로. 읽고 좀 듣는 건 살짝은 되는데 말하는 게 안 되죠. 이제 문장 만들려고 하면은 뒤죽박죽 섞이고, 이렇게 말하는 연습이 안 됐었다 보니까 초반에는 저도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소통을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영어를 쓰는 환경에 놓여지니까 이 영어 실력이 되게 금방 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되게 좋았어요. 영어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그렇고 언어 능력이 카우치서핑 하면서 진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장점은 첫 번째로 그 나라 현지인 친구를 만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실제 가정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가서 음식도 해먹고 잠도 자보고 그런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이제 호스트들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숙박비 공짜.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지인들이 아는 맛집, 명소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맨날 관광객들이 가는 그런 맛집이랑 관광 명소가 아니고 진짜 그 나라에 사는 현지인들의 맛집과 명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거. 단점으로는 대표적으로 치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생면부지죠. 그런 사람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프로필과 레퍼런스를 보고 최대한 걸러내줘야 돼요. 진짜 치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게이지를 확 느꼈습니다. 건드리면은 저는 뭐 맞짱 까거나 뭔가 하면 돼요. 싸우면 돼요. 근데 여성 서퍼들은 조금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시한적인 부분에서 잘 다니시는 분들도 잘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 말은 위험에 좀 더 노출되기가 쉬울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개인 생활이 없을 수가 있다. 왜냐면은 성향에 따라 다른데 좀 같이 놀기를 원하는 호스트를 만나면은 관광을 잘 못할 수가 있죠. 그 친구랑 계속 다니다 보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명소를 못 갈 수가 있어요. 이 나라 가고 이 도시에 왔으면은 정말 꼭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막 이상한 데만 싸돌아다니는 거. 왜냐면 그 친구는 그런 관광 명소를 엄청 많이 돌아다녀 봤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으니까 다 거기 가고 싶어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전 주요 명소들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도시는 애초에 카우치 서핑을 하지 말고 호스텔 같은 데서 자면은 좋겠죠. 편하게 관광하고 돈 좀 들겠지만. 그래서 제 경우는 뉴욕이 그랬어요. 뉴욕은 이 단점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카우치 서핑을 안 했습니다. 성공률 100%의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돈을 좀 쓰는 거예요. 돈. 카우치 서핑은 원래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돈을 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6만원 정도 하는데, 돈을 내면은 이제 카우치 서핑 프로필에 오른쪽 하단에 초록 색깔 체크 표시가 떠요. 초록 색깔 체크 표시가 뜬 사람은 카우치 서핑에다가 돈을 지불한 사람. 그 말은 카드 정보가 확실한 사람인 거죠. 신원이 확실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호스트들한테 좀 더 신뢰가 가는 이미지, 그런 거를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돈을 지불하면은 기능이 생깁니다. 요청을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숙박 거기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돈을 지불을 안 했을 때는 제한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요청을 10번 정도 보내면은 다 쓴 거예요. 다음 요청을 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제한이.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이 희박할 수밖에 없죠. 내가 10명한테 보냈는데 그 중에 뭐 몇 명은 답장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바빠서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공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10명 가지고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돈을 내서 초록색깔 체크 표시가 뜨면은 무제한으로 호스텔한테 이제 요청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쉽죠. 최소 20명? 많으면 그냥 50명한테 막 보내는 거야. 뿌려버리는 거야. 복붙을 해가지고 막 뿌려버려.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걸리겠죠. 안 못해도 한 명은 걸리겠지. 근데 안 걸렸다, 100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심플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6만원? 비싼 거 아니야? 그 돈 아껴 차라리 호스텔에서 자는 게 낫겠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멀리 보셔야 돼요. 그 6만원을 한 번 내면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그 카우치 서핑을 최소 한 3박에서 4박 정도만 해줘도 뽕을 뽑는 거죠. 그 이상으로 계속 숙박을 했다, 카우치 서핑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전편에 그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북미 여행을 20박 20일을 했는데 뉴욕을 빼고서는 제가 숙박비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카우치 서핑을 이용해가지고. 북미 여행할 때 1박에 한 최소한 3만원 하거든요, 도미토리만 해도. 그것만 해도 30만원이죠 돈을 번 거죠, 6만원 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북미 여행만 한 게 아니고 남미도 했었고 유럽도 했었고. 그러니까 돈을 번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숙박비로 정말 많이 아꼈죠, 카우치 서핑을 이용하면서. 세 번째, 프로필을 성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필을 잘 해놔야지 이 사람 좀 관심이 가네? 얘기 좀 해보고 싶네? 이 사람의 여행이 좀 궁금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자기 공간에 초대를 할 거 아니에요. 자신의 강점을 돋보이게 해가지고 호스트들의 마음을 뺏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레퍼런스를 잘 받아야 됩니다. 레퍼런스는 후기예요, 후기. 전에 호스트들이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얘는 뭐 깔끔한 성격이다, 얘는 재미있다, 재미없다,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을 좀 적어 놓는 곳이에요. 근데 전 호스트들이 저한테 얘는 쌍또라이다, 완전 더럽고 매너 없고 개념이 없는 놈이다, 그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럼 다음 호스트가 제 레퍼런스를 봤을 때 얘는 그런 애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 애를 자기 집에 초대를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정말 잘 받아야 돼요. 걔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얘기 잘 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경험했던 결과 호스트들이 그렇게
막 까다로운 성격들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데 일단 그 말 자체가 일단 오픈마인드예요. 기본적으로 대화 좀 잘 해주고 너무 좀 이기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러면은 그냥 무난?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무난? 무난만 해도 돼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호스트는 자기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나는 너랑 시간을 보내기 싫다. 나는 그냥 너네 집에 와서 공짜로 잠만 자고 가겠다. 이러면 그냥 양아치예요, 양아치. 걔들은 뭔가 교류하기를 원해가지고 자기 공간에 초대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는 공짜로 잠만 자러 카우서핑을 한다. 그렇게 해서 너네 집에 왔다. 생 양아치라니까. 그럴 바에는 돈 내고 호스텔이나 그런 데서 자는 게 낫죠. 밖에서 자든가. 카우서핑은 무조건 공짜 숙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문화 교류, 사람 간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좀 호스트한테 되도록이면 맞춰주면 됩니다. 소정의 선물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의 랜드마크로 된 마그넷들을 사가가지고 호스트들한테 하나씩 줬어요. 냉장고에 붙여버렸어요. 되게 괜찮았어요. 그게 왜냐면은 경제적으로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가방 같은 거 쌀 때도 짐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도 않아요. 무게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그넷 뭐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그랬고, 좀 더 괜찮은 거 있으면은 선물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은 간단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받은 게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호의를 받는 건데 그런 걸 너무 당연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걔도 마음이 상해서 다음에는 안 할 수도 있겠죠. 호스트들한테 요청하는 그 멘트를 하나 만들어요. 멘트를 만들고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막 뿌려 넣어. 한 20명 50명 막 뿌려. 대신 이름 정도는 바꿔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 뭐 존, 지미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정도는 바꿔주면은 괜찮겠죠. 솔직히 말해서 뭐 복붙이 티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명 50명한테 뿌리면은 그 중에 한 명은 걸린다니까요. 최소한 한 명은. 프로필과 레퍼런스가 정말 괜찮다 그러면은 답장이 정말 많이 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0명한테만 보내도 최소 3명 정도한테는 답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됐어요. 역전이 됐어요. 제가 3명 중에 1명을 찝는 겁니다. 반전이 됐죠. 이제 3명의 막 컨디션을 봐요. 내가 얘네 집에 가면은 소파에서 자야 되네, 간이 침대에서 자야 되네, 싱글룸을 준다네. 당연히 싱글룸이 좋겠죠. 소파에서 자면은 불편해요. 어떤 소파는 너무 짧아가지고 다리를 제대로 막 펴지도 못해. 걸치고 자야 돼. 자고 일어나면 종아리 엄청 아파요 그러면. 그리고 간이 침대도 좋지 않아요. 그런 간이 침대는 스프링이 뭐 하나하나 다 느껴져. 뭐 잔 것 같지가 않아. 아무래도 싱글룸이 베스트죠. 프라이빗 하기도 하고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어쨌든 정리를 좀 하자면은 요청을 많이 보낸 다음에 답변은 여러 호스트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내가 찝어버린다. 그게 괜찮은 호스트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은 아까 말했던 돈을 지불하는 게 훨씬 좋겠죠.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 사람을 자신의 공간에 초대해서 재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호스트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요. 돈도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 사람들은 경험상 진짜 좋은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저는 재미있었고 색다른 여행 방식이라서 너무 좋았고, 좋은 호스트 만나서 좋은 시간 같이 보내고 즐거운 추억 만드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행의 끝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즐겁게 보내시고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